네, 증시 콜라텍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수요일 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조하영입니다. 저희 증시 콜라텍 방송에서는요, 현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핵심 공약주까지 준비해 뒀으니까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상승률 1위를 기록했던 우리 증시가 그 어느 나라보다 중동발 리스크에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전 세계 하락률 1위를 기록한 가운데 코스피는 12%가량 하락하면서 5,100선이 붕괴되는 모습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4%가량 하락하면서 1000스닥이 붕괴가 됐습니다. 이어 반도체 투톱까지도 연일 10% 안팎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17만 전자 84만 닉스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은 방산조차 이제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5,000P가 조금 붕괴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 보면 좋을지 저희 전차남 전문가님 잠시 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순서로는 저희 증시 콜라텍 방송 어떤 순서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로는 저희 증시 콜라텍에서는요, 현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다양한 이야기 들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내일장에서 공략해 봄직한 이 전차남 전문가님의 공약주 준비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저희 전차남 전문가님께서 공략해 주셨던 이런 수익률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전차남 전문가님께서 공략해 주신 종목들로는요, 통신 장비주로 공략해드렸던 오이솔루션이 있습니다. 검은 화요일이었던 어제장에서 최고가 갱신해주면서 57%의 상승률 달성해 주었고요. 로봇주로 공략해드렸던 슈어소프트테크 25%의 상승률, 더불어 MLCC로 공략해드린 산화콘덴서까지 114%의 상승률 달성하면서 최고가 68,400원까지 터치해준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밖에도 제닉스 로보틱스가 9.2%의 상승률을, 그리고 사마알미늄이 15%의 상승률 터치해준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단 하나의 시크릿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 뒀으니까요. 네,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를 통해서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겠고요. 들어오시게 되면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의 시크릿 종목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와 전문가님께서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 콜라텍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 밤 여러분들과 힘차게 달려주실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요일 밤 10시의 남자 여러분들 계좌에 매주 좋은 종목으로 상승 나올 가능성이 큰 종목만 콕콕 집어들여서 상승도 보여드리고 수익도 드리고 있는 증시 콜라텍의 히어로 영웅 전차남입니다. 어제 오늘 굉장한 폭락장이었습니다. 진짜 국내 시장이 정말로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도 있었나? 라는 거를 조금 보여줬었지만은 반대로 또 이렇게 폭락을 할 수도 있었나?
라는 그런 좀 모습도 동시에 보여줬었던 그런 조금 시즌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렇게 폭락장 가운데서도 네, 오늘 방송에서는 투자에 지친 투자를 하면서 슬픔을 겪고 있는 시청자분들 위해서 위로도 해드리고 또 영웅 전천함이 가지고 나온 종목으로 네, 회복 수익 들여서 회복도 시켜드리는 그런 조금 힐링 방송을 오늘 한번 우리 조아영 아나운서님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앞으로도 영웅 전천함과 또 증시콜라텍과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 전천함 전문가님의 시장 브리핑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미국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국내 증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폭락을 했습니다. 낙폭 기준으로는 9.11 테러 당시를 뛰어넘는 역대 최대치인데요.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12.06% 급락한 이 5,093.54로 5천선을 간신히 지켜냈고 코스닥은 14% 하락한 978.44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또한 장 초반 코스피와 코스닥은 지수가 모두 8% 넘게 급락하면서 거래가 20분간 정지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는데요. 이러한 시장의 변동성이 당분간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전문가님께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국제 유가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한 이런 불안감이 시장을 잠식했는데요.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국내 시장의 흐름을 지금 오늘 시장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제가 준비한 표를 보면서 네, 우리 좀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의 지수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네, 아이고 잠깐만요. 네,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아시다시피 지우개가 어딨지? 자, 여기 있다. 자,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의 양대 지수가 코스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12% 오늘 낙폭을 키웠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4% 가까이 낙폭을 키웠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하루 만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 하루만 이 정도 하락을 한 거고요. 어제까지의 하락폭을 더한다고 하면은요. 코스피는 20%. 20%. 네. 20% 가까이 낙폭을 키웠어요. 네, 코스피가 원래 6,300포인트 선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어제 오늘 만에 5,000선까지 위협받는 그런 모습까지 내려온 거고요. 이게 진짜 어마무시한 거고 웬만한 공포 영화보다도 더 무서운 모습인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네, 정말로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코스피만큼이나 크게 어제 오늘 한 20% 가까이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는데 오죽하면은 오늘 네,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의 지수가 네,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20분 동안 매매가 중지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근데 조금 아이러니한 게 옆나라, 네, 일본 또는 네, 중국 같은 경우보다도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네, 정말 아주 무섭게 매갈이 없이, 네, 막 이렇게 확 사람이 쓰러지듯이 증시가 이렇게 좀 무너졌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좀 무너지게 된 배경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그 배경은 제가 뒤이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거고 일단은 너무 국내 증시가 맥없이 무너졌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해외 증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국 3대 지수만 보더라도 다우, S&P 500, 나스닥만 보더라도 네, 전쟁 당사자국인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 3대 지수가 조금 약보합선에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한 일본 같은 경우도 역시나 코스피가 12% 빠질 때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3%, 홍콩의 항생은 마이너스 2% 가까이 낙폭을 키웠습니다. 그런데도 국내 증시는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크게 하락폭을 키웠는데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다른 해외 증시와 다르게 국내 증시만 이렇게 조금 휘청거리게 되는 원인, 네, 아마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뒤이어서 준비한 내용에서 여러분들께 추가적인 설명 드릴 거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바로 뒤이어서 준비한 자료가 일본은 니케이 지수가 4%, 네, 중국은 3%. 왜 이렇게 조금 아시아 증시가 이렇게 크게 하락했을까 보니까는 사실상 대한민국 같은 경우가 네, 자원 하나도 없는 국가입니다. 네. 네. 근데 자원 하나, 물 부족 국가이기도 하고요. 자원 하나도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우리만으로 이렇게 자급자족이 되지 않는 국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수입으로 먹고 사는 국가가 아니라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어떤 산업이 제일 중요한지 혹시 우리 아나운서님 알고 계실까요? 일단은 이제 기름 같은 것들 다 수입해 온다고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네. 호르무즈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뭐 흥구석유나 다양한 좀 정유주들이 급등하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산업은 제조업이에요. 제조업. 근데 제조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유가가
원유가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핸드폰 같은 경우에서 폴더블 폰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면은 부드럽게 해야 되니까는 네, 이런 반도체 같은 경우도 다 기름칠 같은 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운전해서 이렇게 오게 되죠. 왔다 갔다. 근데 여기서도 휘발유 이거 없으면은 굴러가지가 않죠. 안 굴러가죠. 내가 걸어서 집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없는 거고 방송국까지. 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에서는 제조업이 제일 중요하고 제조업이 돌아가려면은 원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게 좀 막힌다. 이 길을 이란이 조금 통제한다. 그러면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당연히 엉망이 되겠지만은요.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크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왜 일본이나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크게 한국 증시가 어제 오늘 크게 하락을 했을까? 크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조금 직격타를 맞았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일단 제가 보는 근거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가 좀 한미 통화 스와프가 거부됐습니다. 조금 미국의 재무장관인 베센트 재무장관 요 분이 조금 대한민국에는 정부에서도 또는 기관 국민연금에서도 또 대한민국 국민까지도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달러가 적지 않은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한미 통화 스와프는 아직 이르다라고 하면서 거부를 했어요. 미국 측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요 여파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국내 증시가 조금 크게 낙폭을 키운 게 아닐까 보고 있거든요. 코스피 증시 같은 경우도 지난 1월 16일부터 계속 상승세 보여주다가 진짜 어제 오늘 크게 직격타를 맞았어요. 그러면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4,750선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여기까지 조금 내려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조금 바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나 다시 1월 21일에 상승을 시작하려고 했던 933선까지 내려오려는 모습까지도 역시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현 시점에서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코스피, 코스닥 또는 한국 주식 내가 지금 투자를 해야 되나? 투자했다가 괜히 깨지면 어떡하지? 그런 손실나면 고민들. 어떡하지? 수익 보고 싶어서 투자를 시작했는데 손실 보면 어떡하지? 그리고 코스피 거래소에 있는 종목 해야 될까? 아니면 코스닥 거래소에 있는 종목 해야 될까?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들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영웅 전차남이 오늘 이 방송에서 현 시점에서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제가 보는 시선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릴 거니까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셔가지고 투자의 방향성 전남이 조금 보고 있는 요 시선에서 보는 시선에서 정한 투자의 방향성 여러분들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이제는 좀 뉴스 기사 통해서 제가 준비한 뉴스 기사 통해서 시장의 좀 주요 이슈 같은 거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 코스피 코스닥 폭락에 서킷 브레이커가 1년 7개월 만에 걸렸다는 뉴스 기사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고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214조 원 가까이 증발했다는 거고 또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가 이란 호르무즈 유조선에서 10척 이상이 불에 탔다고 합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이 이란산 원유의 70%를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요. 그러다 보니까는 원유 수출길이 수입길이 막힌다. 이거는 대한민국 경제에 직격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는 국내 증시가 여기에 크게 반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란 사태의 원달러율도 한때 1,500원 가까이 돌파를 했어요. 사실은 1,500원 돌파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들이나 자영업이 줄 도산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이런 공포 심리도 더욱더 자극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 뉴스 기사입니다. 이란 호르무즈 봉쇄 우려의 비상. 한국 원유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70%가 중동 의존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전 여기서 이 시점에서 우리 아나운서님께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네, 아나운서님께서는 왜 대한민국 증시가 일본이나 중국 증시보다도 왜 크게 떨어졌다? 한마디로 왜 이틀 사이에 코스피가 일본의 니케이 지수만 보더라도 일본의 코스피라고 할 수 있는 니케이 지수만 보더라도 이틀 사이에 5%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대한민국은 20%나 떨어졌단 말이에요. 음.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우리 증시가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저는 조정이 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닥치면서 조금 더 그 폭이 좀 깊게 확대되지 않았나 좀 싶습니다. 맞아요. 네.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저는 더 보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한민국에는 주식 투자를 투자로 생각하지 않고 투기로 생각해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한마디로 그냥 도박처럼 한다는 거예요. 도박처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냐? 내 돈 가지고 내가 가진 돈만 가지고 투자하면 되는데
빚내서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그래도 그 신용 잔고로 이제 하신 맞아요. 분들이 30조 원을 돌파해서 역대 최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음. 신용, 미수 통해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 그리고 이번에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은 갑작스럽게 터진 돌발 그런 이벤트였어요. 지정학적 그런 이벤트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2월 마지막 날에 신용이나 미수 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코스피 20% 빠지는데 다 반대 매매로 시장가 매도 당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대한민국 증시가 거의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현대차나 한미반도체 투자한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신용 매매에 들어가신 분들 있죠. 신용이나 미수 매매로 좀 투자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반대 매매 당해가지고 아마 강제 청산 당했을 거다 시장가로.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가 더욱더 맥없이 무너졌다라고 보는 게 제가 생각하는 좀 그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국내 증시가 조금 물론 우리 아나운서님과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지정학적 이벤트 이것도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빠진 것도 맞아요.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투기꾼들, 주식 투기꾼들로 인한 반대 매매나 신용이나 미수 매매를 즐겨하는 이런 주식 투기꾼들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크게 꺼진 것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투자 같은 경우를 하면서 제가 좀 이렇게 드리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맞는 말도 있네. 또 그리고 또한 그러면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신 분들은 아주 간단합니다. 정말 뭐 증시콜라텍 그리고 영웅전투단 같은 경우는 투기를 통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드리는 게 아니라 투자를 통해서 안전한 투자를 통해서 꾸준한 수익을 내드리는 게 증시콜라텍과 영웅전투단의 방향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가운데서 내가 안전한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꾸준하게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송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있죠? 이 QR코드에 휴대폰 기본 카메라 키셔가지고 들이대시면은 영웅전찬함과 함께 할 수 있는 게시판 링크 나옵니다. 클릭해서 함께 하시게 되면 오늘 영웅전찬함이 준비한 이런 폭락장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종목 비온 뒤에 무지개 나오듯이 비온 뒤에 해 뜰 때 무지개 나오듯이 폭락장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는 요 종목 여러분들께 무료로 알려드리고 또 폭락장 가운데서 불안하지 않도록 증시 브리핑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차 전문가님께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궁금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풀어주셨습니다. 중국 증시, 일본 증시에 비해 우리나라 증시는 왜 이렇게 폭락을 했을까? 많은 분들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오늘 전차남 전문가님께서 자세한 이야기 풀어주시면서 궁금증을 해소해 주셨습니다.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이러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콕콕 집어서 해소해 주시고 계시니까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핵심 공략주 그리고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많은 폭락장 속에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조금 마음이 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전체적인 시장 속에서 상승한 종목들은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좀 불안한 시장 속에 시청자분들께서 좀 어떤 투자 심리를 가지고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한번 질문 드릴게요. 저는 일단 지금 현재 어제 오늘 주식시장 상황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대부분 이런 얼굴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화면이 하나 있는데 대부분 이런 얼굴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뭐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입이 벌어지면서 눈은 굳고 그냥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었거든요. 넉나간 모습으로 넉나가면서 멍 때리면서 주식시장을 봤을 것 같아요. 그쵸, 저부터도 그랬습니다. 진짜 코스피 같은 경우가 장중에 오늘만 하더라도 장중에 마이너스 15, 코스피가 마이너스 12%까지 갔다가 갑자기 서킷 브레이커 이후에 시장이 좀 회복되는 모습까지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다시 패대기 쳐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 역시도 진짜 입을 확 벌리고 멍 때리면서 봤거든요. 눈 뜰 때마다 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제가 조금 힘든 게 무력함이 들더라고요. 진짜로 조금 투자자분들 위해서 위로도 해드리고 단순히 위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위로를 넘어서 수익까지 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장에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께 담대히 보자, 이렇게 지금 이런 배경들이 있다, 이렇게밖에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게 굉장히 무력감이 들어서 오늘 어떻게 보면은 증시가 반등 나올 때 상승 나올 가능성이 큰 종목을 오늘 준비했는데, 네, 정말로 조금 시청자분들께서 대부분은 좀 이런 얼굴이시겠지만은 그런 때일수록 저는 조금 기본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기본 중에 기본은 이런 때일수록 대형주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 이런 대형주의 파트너사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파트너사, 즉 중소형 테마주 같은 경우를 공략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수익을 조금 취하시려는 전략을 취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보유 종목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절대 5개 이상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5개 이상 할 거면은 내가 정확히 어떤 종목을 매수했고, 그리고 그 매수한 종목에 투자 금액을 얼마씩 넣었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억은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뭘 샀고 또 투자 금액을 얼마나 넣었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포트폴리오는 운영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어떤 겁니까? 별 5개를 쳐도 아깝지가 않아요. 별 10개 쳐도 되죠. 증시 콜라텍 본방만 사수하셔도 여러분들의 돈을 잃을 확률보다도 돈을 따고 또 수익을 낼 가능성이 커진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증시 콜라텍에서 영웅 전차남이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드렸던 종목 가운데서 하락했던 종목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하락했던 종목들보다도 상승 나오고 한 번만 상승 나온 게 아니에요. 제가 제시한 목표가를 도달하고도 그 뒤로도 상승 나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이 내 계좌에 수익을 줄까, 상승 나오는 거 보여줘서 나한테 희망을 또 줄까 생각하면서 스스로 종목 발굴하지 마시고 그냥 수익 날 가능성이 큰 종목, 상승 나올 가능성이 큰 종목을 알고 싶다 하시면은 영웅 전천왕과 또 증시 콜라텍과 여러분들이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시크릿 종목 공략해 드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핵심 공략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하락장 속의 투자 전략으로 3가지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우선 오늘 현대차가 15%가량 빠지면서 현재 50만 원 선에 위치해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연일 20%가량 빠지면서 현재 17만 전자에 위치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현재 80만 원대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렇게 큰 대형주들이 무너져 내리면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대형주 지금이 기회가 아닌가라는 좀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저희 전차남 전문가님께서는 이런 대형주보다는 이런 대형주와 함께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형주를 공략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포트폴리오 또한 5가지 종목 정도로 함께 꾸려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도 함께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께 또 그럼 이렇게 하락장 쪽에서 다음 시장에서 조금 좀 상승 나올 수 있는 그런 섹터는 어떤 섹터가 있는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아나운서님은 네. 어떤 섹터가 좀 상승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방산 쪽도 조금 눈여겨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로봇 쪽도 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미국과 이스라엘, 그 다음에 미국, 이스라엘, 어딥니까?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조금 수혜보는 섹터들이 그냥 딱 눈에 보이듯이 국제 유가 섹터, 원유 섹터, 뭐 중앙에너비스, 훈구석유, 그리고 LNG, 천연가스죠. 뭐 대성에너지, GSE, 그다음에 물류, 태용로직스, 동방, 그다음에 뭐 HMM, 그리고 또 식량, 고려산업, 한창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또 이란 같은 경우 요즘 전쟁은 군인들이 하지 않습니다. 네. 드론이라든지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 날려서 하죠. 근데 드론이라든지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 또 격추를 해야 돼요. 네. 그렇게 되려면 당연히 방산 무기 같은 경우도 또 주목이 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이란 같은 경우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나서 이란이 조금 전 세계에서 전 세계 주변 중동 지역 국가들한테 탄도 미사일을 한 번씩 날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UAE 아랍에미리트의 탄도 미사일을 날렸는데 그런 탄도 미사일을 날렸는데도 UAE가 이걸 방어했거든요. 탄도 미사일을 잡았어요. 근데 이 잡은 방산 무기가 뭔지 압니까? 어떤 무기죠? 천궁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방산업체에서 만든 다연장 로켓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또 방산 섹터 같은 경우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K방산이 또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관련 종목들의 주가도 역시나 기대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주식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보려고 하면은 남들이 하는 생각대로 여러분들이 투자하면 안 됩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미 어떻게 보면 이거를 우리가 위기가 제일 기회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쵸. 시장이 폭락 나왔을 때가 어떻게 보면 매수의 기회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틀 사이에 뭐 안 빠진 종목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현대차나 삼성전자나 뭐 또는 SK 하이닉스가 많이 낙폭을 키웠고 테마로 본다고 하면은 로봇 테마와 반도체 테마가 크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크게 하락했거든요. 한 이틀 사이에 한 30-40% 하락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웅 전천함이 준비한 섹터는 로봇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 로봇 섹터가 시장이 반등 나올 때 로봇 섹터가 제일 먼저 상승 나오면서 그 가운데 오늘 영웅 전천함이 준비한 종목이 상한가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고 상한가 갈 만큼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방송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이제 방송 시간이 정말 25분밖에 안 남았어요. 다 끝나갑니다, 사실. 그러니까 벌써 절반이 갔어요. 네. 한 5분 흘러간 줄 알았는데 벌써 25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오늘 영웅 전천함이 준비한 로봇 테마 종목들 가운데서 한때 50%, 70% 상승 나왔던 종목 오늘 가져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알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은 방송 화면에 QR코드 보일 거예요. 이 QR코드에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셔가지고 들이대세요. 그리고 사진 찍지 마세요. QR코드 향해 사진 찍지 마시고 여기 제가 탁탁 때리고 있는 이 QR코드에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서 들이대시면 게시판 링크 나오니까 클릭해서 함께 하시게 되면 오늘 영웅 전천함이 준비한 로봇 테마, 감속기 테마 이 종목 여러분들께 방송 끝나기 전에 QR코드 통해 함께 하시는 곳에 무료로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종목을 알려드리기 전에 영웅 전천함이 그래도 조금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얼만큼 상승 나왔는지 이것도 한번 우리가 안 보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직접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냐 굉장히 많습니다. 1월 달부터 2월 최근까지 해가지고 오이솔루션부터 네오오토까지 소개를 드렸어요. 오이솔루션만 하더라도 1월 14일에 방송을 했거든요. 근데 폭락장 가운데서 어제였습니다. 주가가 23,800원까지 상승 나오면서 57% 가까이 상승 나왔어요. 이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제가 통신 기지국을 제조하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폭락장 가운데서도 왜 상승 나왔는지 이걸 보니까는 사실상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도미사일로 전쟁을 한다고 지금은 현대전장은 탄도미사일, 드론으로 전쟁을 한다 했잖아요. 근데 탄도미사일과 드론으로 전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통신이에요. 통신. 사실상 미국과 조금 쌍벽을 가르는 러시아 같은 경우가 우크라이나를 일주일 사이에 점령을 하지 못한 이유도 통신이 막혀서였거든요. 그런 것처럼 현대전에서 통신이 그만큼 중요한데 사실상 전쟁이 시작되고 나니까는 이런 통신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오이솔루션이 전쟁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상승 나온 거고 사마콘텐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어제 오늘 크게 하락했지만은 그래도 전천함이 제시한 목표가 5만 원을 돌파하면서 68,400원까지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뭐 필옵틱스도 그렇고 제닉스 로보틱스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한 사마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큰 폭으로 상승 나왔고 지난주에 소개드렸던 네오 오토 같은 경우는 사실상 조금 소소한 상승률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아직 모르는 겁니다. 일주일 사이에 3% 상승을 보여준 건데 뭐 내일이든 내일 모레든 앞으로 2주나 한 달 사이에는 또 한 달 사이 동안 지켜보면은 이게 또 30%나 40% 상승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여러분들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증시콜라텍에서 리뷰해드렸던 종목들의 상승률 체크해봤는데요. 검은 화요일이었던 어제 이 오이솔루션이 50%대의 상승률 최고가 갱신을 해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승 낼 수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단 하나의 공약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이 공약주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또 오늘의 증시 핫 이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거진 상승하는 종목
종목이 전체 1%밖에 되지 않는 어쩌면 좀 많이 힘든 하루였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예측보다는 지금 시장에서의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징주 그리고 그 이 특징 섹터별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지 전찬남 전문가님께서 이야기 자세히 풀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렇게 좀 공식처럼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발생할 때마다 해운 쪽이나 정유 쪽이나 방산 쪽이 굉장히 오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또 이렇게 특징주에 또 뛰어드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 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하지 말라고도 또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네네. 네, 또는 하라고 해도 하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사실상 어제 오늘 조금 특징주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그냥 전쟁 수혜주들밖에 없어요. 국제 그쵸. 유가, 그 다음에 물류 테마,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있습니까? 천연가스, 그 다음에 또 오늘은 한탑이라든지 고려산업 같은 경우가 또 상승 나왔어요. 그냥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이 막힘으로써 조금 상승 나올 수 있는 원자재라든지 곡물이라든지 그런 섹터들의 주가가 상승 나왔었어요. 우리가 과거 2022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도요. 우크라이나의 어느 항구 같은 경우를 러시아가 이걸 점령하고 있다 했을 때도 우크라이나가 어떤 걸로 유명한지 전부 다 아시죠? 밀이 가장 유명한 국가입니다. 전 세계 밀 산업을 60%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가 우크라이나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국기를 보면은 아나운서님 제가 우크라이나 국기 되게 신기한 거 알려줄까요? 어떤 게 신기할까요? 우크라이나 국기 하면은 국기가 어떻게 생겼죠? 잘 모르겠습니다. 네. 파랑색과 노란색이에요. 아, 파란색과 네, 노란색. 파랑색과 위에는 파랑색, 아래는 노란색이거든요. 네. 그게 뭘 의미하냐면은 파랑색은 하늘, 오. 그 다음에 노란색은 밀이에요. 아. 네, 그만큼 우크라이나는 밀이 유명한 국가예요. 밀이 전 세계 한 7, 80%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나의 어느 항구가 막혔을 때 밀 산업 같은 경우에 가격이 크게 오를 거다. 국제 곡물 가격이 크게 상승 나올 거다 하면서도 그때도 역시나 원자재 테마가 크게 시장에서 상승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미국 이란 전쟁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똑같이 조금 원유 테마라든지 또는 원자재 테마가 상승 나왔는데 그래서 오늘 증시도 조금 어떤 종목들이 상승 나왔는지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게 이런 종목들밖에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 중앙에너비스고 두 번째 흥하해운, 세 번째 GSE인데 일단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는 이건 사실 우리가 진입하기 참 어려웠을 거예요. 2월 마지막 날에 이걸 진입하지 않았으면은 아마 수익을 다 못 보셨을 겁니다. 왜냐면은 전쟁은 갑작스럽게 터졌고 그에 따라 갑작스럽게 상승 나왔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앙에너비스는 지금 이틀 연속이나 상한가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차트로 해서 봤을 때도 제가 볼 때는 이때가 조금 매수 포인트였지만 사실상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건 공략하기 어려웠을 거라 생각되고 저는 이 종목이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은 보여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접근도 못할 거다 보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내일 추가적인 상승 나올 때 매도하셔가지고 현금 확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쟁 계속 가는 거 아니야 생각해가지고 괜히 내일 조금 상한가나 좀 갭상승 나올 때 공략하시는 분들 없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흥하해운입니다. 이 흥하해운 같은 경우도 역시나 조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의 주가가 상한가 가까이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주는데 역시나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단발성 테마로 인해서 조금 상승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매도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GSE도 호르무즈 봉쇄의 LNG 공급, 한마디로 천연가스 공급 차질 우려죠.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 관련 종목이 어떤 거 있습니까? 대성에너지, GSE, 대성산업, 그 외 여러 종목들 많거든요. 근데 이 GSE 같은 경우는 경상남도 그 합천이라든지 경상남도 지역에 경상도 지역에 그 LNG 가스,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이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수혜주로 분류가 돼서 오늘 상승 나왔는데 역시나 이란 호르무즈 해협, 이란 전쟁 우리가 알지 못했는데 갑자기 터져서 이런 수혜 종목들이 수혜보고 상승 나온 거잖아요.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언제 이 전쟁이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미 하루 만에 전쟁 개시 하루 만에 이란의 지도자가 이게 좀 사망했잖아요. 또 공습으로 인해 사망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거당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언제 전쟁이 끝날지도 모르고 언제 이 종목들이 차익 매물 나올지 몰라서 역시나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은 내일 추가 상승 나올 때 매도해서 현금 확보하시고 좀 차익 실현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정리할게요.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는 매도 의견 드리고요. 흥하해운도 매도 의견 드리고요. GSE도 매도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이 방송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가운데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들도 한번 방향성을 한번 영웅 전찬합니다. 아니면은 우리 조하영 아나운서님께 한번 방향성을 조금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죠? 우리 증시 콜라텍이 음. 방송을 통해서만 TV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죠. 네. 너튜브를 통해서도 너튜브에서도 실시간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은 너튜브 통해서 실시간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너튜브 통해서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 가운데서 삼성전자, 현대차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궁금하신 분들은 너튜브 보시면서 질문을 주세요. 네. 그럼 우리 조하영 아나운서님께서 실시간으로 보시고 저한테 물어봐 주실 거예요. 질문 주시면 제가 또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은 네. 실시간 소통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나는 핸드폰 기계치라 이런 거 못해요 하시는 분들은요.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입니다. 탁탁 때리고요. 요 QR코드 있죠? 여기에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서 들이대시면은 게시판 링크 나오니까요. 클릭해서 함께 하시게 되면 오늘 영웅 전참에 준비한 이 종목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아픈 손가락인 그 종목들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방향성도 알려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오늘 영웅 전참에 준비한 이 종목 여러분들께 좀 빠르게 말씀드릴 겁니다. 이제 방송 시간 15분입니다. 15분 뒤면은 영웅 전참과 우리 조하영 아나운서님 만나지 못해요. 그리고 오늘 영웅 전참이 준비한 시장 반등 나올 때 50% 가까이 상승 나올 가능성이 큰 요 종목도 여러분들이 못 받아보시는 거니까는 꼭 오늘 이 시간 15분밖에 남지 않은 요 시간에 오늘 영웅 전참에 준비한 이 종목 여러분들이 얻어가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 종목은 로봇입니다. 로봇테마. 왜 현 시점에서 다시 로봇테마를 봐야 되냐면은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지금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한전미래 반도체 주가 빠졌잖아요. 빠졌죠. 네. 근데 이 종목들이 지수 반등 나올 때 이 종목들도 지수 반등 나오고 지수 상승 나올 때 이 종목이 꺼질까요? 주가가? 안 꺼지죠. 아니죠. 이 종목들이 상승 나오면서 지수 끌어올려요. 다시. 지수 회복시킨다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당연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보유하신 분들은 당연히 추가적인 매수 통해서 물 타셔야 되고 또 없으신 분들은 이 매수 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현대차 이미 너무 고점이잖아요. 투자 금액 여러분들이 뭐 주식 투자하기 위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또는 1억, 2억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보다도 100만 원, 200만 원 또는 300만 원, 즉 500만 원 미만으로 투자하시는 소액 투자자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삼성전자나 또는 하이닉스 공략하는 것보다도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이 종목은 정말로 주가가 7,000원대밖에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로 더 매수하시면은 매수 양도 더 많고 네. 수익도 더 크게 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가져왔고요. 이 종목을 소개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드렸던 로봇테마주가 현대무백스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이 현대무백스라는 종목은 목표가 10,000원 제시했지만은 한때 주가가 30,000원, 40,000원까지도 상승 나왔어요. 로봇테마에 있어서는 영웅 전차임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보고 여러분들께 잘 말씀드려서 수익 드리니까는 오늘 준비한 로봇테마도 많은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뒤이어서 뭐 알맥 뭐 더 볼 필요 없습니다. 꼭 굳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돼요. 알맥이라는 종목 제가 말씀드렸고 6만 원, 7만 원까지 상승 나왔던 종목이고 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컨셉은 앉아서 돈 버는 종목이다. 오. 그냥 공략만 하고 나서 네. 한 3일 주무셔도 돼요. 오, 3일이나. 네, 3일 주무셔도 돼요. 3일 주무시고 눈 떴을 때 계좌에 빨간불 켜져 있을 종목. 오. 이 종목을 준비했으니까는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일단 목표 상승률은 30%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망가진 포트폴리오와 망가진 계좌에 진짜 조금 빛이 조금이라도 들어왔으면 좋겠다. 너무 좋죠. 네. 수익을 조금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희망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꼭 얻어 가셔라 말씀드립니다. 로봇테마인데 현대차가 안 껴있으면 안 돼요. 네, 저는 현대차의 파트너사를 항상 공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슈어소프트테크든 네오오토든 현대차의 파트너사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고 실제 상승 나오는 걸 보여드렸고 수익까지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영웅 전차님이 준비한 이 종목도 현대차의 파트너사예요. 그냥 현대차가 로봇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이 회사가 없으면 안 돼요. 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략해야 된다. 수익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공략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일단 이 종목에 대한 소개를 말씀드릴게요. 그냥 이 회사는 뭐 이렇게 세 줄이 있지만 회사 설명이요.
딴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산업용품 부문에서 전동 공구, 드릴 만드는 회사예요. 산업용구를 제조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장품 부문에서는 차량용 모터를 어디? 현대차와 기아 자동차 등 여러 기업에 납품하고 있다. 이 회사 기업 소개, 기업 개요를 보면 알겠지만은 이미 현대차와 기아차에 모터를 공급하고 있다 이야기했죠. 이것만 보더라도 현대차의 파트너사, 찐 파트너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이렇게 전동 드릴을 제조하는 회사다. 아마 여러분들 집에도 이 회사에서 만든 전동 드릴 하나씩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종목. 그렇다면 영웅전천하면 전쟁이 한창인 요때 왜 로봇 테마를 준비했을까?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뉴스 기사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전쟁은 진행하고 있지만은 지금 아틀라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구글로 간다고 합니다. 전쟁.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하고 있고 코스피가 20% 떨어지는 와중에도 아틀라스는 구글로 간대요. 왜? 상용화를 위해서 최종 점검하기 위해서. 그러면 전쟁 중에서도 이거 발표가 되잖아요. 네. 만약에 상용화하기로 했다. 발표가 되거나 전쟁 끝나고 나서 이걸 이제 아틀라스를 전국 가정에 보급할 수 있도록 상용화 허락했습니다. 구글에서. 이렇게 되면 아틀라스 관련주 하한가 가겠습니까? 상한가 가겠습니까? 상한가 가죠. 그렇죠. 네. 근데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테마가 아틀라스 테마주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전쟁 끝나서 상승 나오기 전에 전쟁 끝나기 전에 공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전쟁 끝나고 상승 나올 때 공략하면은 수익이 나도 3% 5%예요. 하지만 전쟁 끝나기 전에 공략하잖아요. 그럼 전쟁 끝나고 났을 때 여러분들의 계좌에 뭐 30%, 40% 우습게 50% 이상이나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여러분들이 꼭 공략하지 않더라도 꼭 알았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그리고 코엑스에서 오늘 아틀라스를 국내에서 첫 전시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가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뒤에서 볼게요. 그리고 아틀라스뿐만 아니죠. 현대차에서 모베드라고 할 수 있는 바퀴 달린 로봇을 또 국내에서 판매까지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 로봇이 대한민국 자영업자분들이 계신 사업장이라든지 또는 우리의 집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로봇 같은 경우는 더욱더 제조가 될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또한 후기도 당연히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고 그렇게 되면 로봇 테마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전쟁 분위기로 인해서 로봇 테마가 푹 꺼졌지만은 다시 재차 상승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로봇 테마들 가운데서 대장주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반도체 테마 대장주는 뭐예요? 삼성전자. 로봇의 대장주는 뭐예요? 오늘 영웅 전차님이 준비한 이 회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괜히 2등, 3등, 4등짜리 회사 공략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영웅 전차님이 준비한 1등 회사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략해야 된다. 그래야 이 종목 상한가 갈 때 2등, 3등은 한 3%, 5% 상승 나온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대차에서 2028년부터 아틀라스를 공장에 투입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틀라스 관련주는 지금 떨어졌을 때 눈여겨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말 더 대박인 거 준비했습니다. 오, 어떤 내용일까요? 아틀라스를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습니까? 아틀라스 저희 현대차. 네. 그렇죠.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만들었어요. 네네. 근데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상장을 앞두고 있다네. 네, 코스피에. 네. 네. 우리가 테슬라의 자회사 스페이스 X가 나스닥 시장에 상장한다고 했을 때 대한민국 상장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어떤 회사가 상승 나오는지 아세요? 관련 종목들 뭐 미래에셋 투자 같은 맞아요. 그런 증권 미래에셋 벤처 투자. 네. 이게 1등 테마주로 분류가 돼서 대장주로 분류가 돼서 상승 나왔잖아요. 네. 지금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이제 코스피 상장한다고 하면은 어떤 테마주가 상승 나올까? 오늘의 네. 종목 아닐까요? 맞아요. 네. 아틀라스의 감속기, 액추에이터를 공급하고 있는 이 회사. 이 회사가 상승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오늘 영웅 전차님이 준비한 회사가 이 회사라니까요. 이 종목이 정말 궁금합니다. 네. 이거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 공략 안 하면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절호의 기회예요. 네. 지금 이 방송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린다 하면은 그냥 여러분들은 그 절호의 기회 놓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방송 시간 7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네. 이 종목이 궁금하다, 알고 싶다, 공략하고 싶다, 공략해서 망가진 계좌를 회복하고 싶다 하시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방송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있어요. 요 QR코드에 휴대폰 기본 카메라 다 키세요. 키셔가지고 들이대세요. 게시판 링크 나옵니다. 클릭해서 함께 하시게 되면 오늘 영웅 전차님이 준비한 요 종목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IPO 상장 준비할 때 크게 상승 나올 수밖에 없는 요 종목 여러분들께
무료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종목의 공시, 다트전자 공시 사이트에서도 한번 가져봤어요. 이 회사가 현대 트랜시스에 어떤 걸 공급했냐? 로보틱스 모듈을 공급하는 회사가 이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요 사실 그냥 공시에서 요 공시, 현대 트랜시스의 로봇 모듈을 공급한다라는 이 공시 사실에도 주가가 얼마? 3거래일 동안 연속 상한가. 제가 괜히 대장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2등, 3등주 공략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장 종목만 공략해서 여러분들이 수익 크게 볼 생각하세요. 근데 그 종목 이미 상승 나올 때 공략하면 안 되니까 상승 나오기 전에 공략하라고요. QR코드 통해서요. 그리고 현대차 수혜주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뒤이어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차트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되게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차트 통해서 보시면은 어떤 분들은 벌써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진짜로 언제부터, 요때부터 상승 나와서 정말 코스피가 쉬지 않고 상승 나온 것처럼 이 종목도 1월 9일까지 14,270원까지 상승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 종목이 쭉 이렇게 후름라이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낙폭을 키우고 있고 최근 들어서 상승 나오면서 다시 10,000원까지 찍었거든요. 근데 코스피 차트의 모습을 최근에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2거래일 연속이나 몇 퍼센트? 거의 30% 가까이 빠졌어요. 그러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이제 로보테마가 다시 한번 아틀라스 소식이 들릴 때는 주가가 재차 상승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저는 최소한 현 주가보다도 현 주가 6,780원인데 현 주가보다도 저는 10% 이상은 상승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마시고 오늘 방송 통해서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제시드리는 목표가는 10,000원입니다. 10,000원. 현 주가 7,000원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목표가 10,000원 제시드리니까 로보테마주 가운데 저는 오늘 대장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여러분들이 꼭 얻어가시고 또 얻어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공략까지 해서 여러분들의 망가진 계좌 또는 손실만 보시는 손실의 습관처럼 보시는 그런 투자자분들은 꼭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전차남 전문가님께서 오늘 들고 오신 단 하나의 시크릿 종목은요, 바로 아틀라스 수혜주입니다. 현재 6,000원대의 이 목표에 지금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고요. 목표 주가는 10,000원대로 목표 상승률은 30%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미 수많은 공략주들을 통해서 증명해 드린 것처럼 전문가님께서는 특히나 이 로봇 섹터에서 강점을 보이고 계십니다. 알맥 그리고 현대모백스 역시도 3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왔는데요. 오늘의 종목 역시 목표 수익률 30%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전차남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많은 인사이트 그리고 상승률도 챙겨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 현대차 관련해서 많은 이슈들이 더해지고 있는 만큼 이 로봇 종목은 이런 하락장 속에서 미리미리 챙겨갈수록 또 빛을 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종목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신중하게 선별해 오신 만큼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좀 다양한 인사이트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시간이 조금 남아서 그런데 오늘 또 현대차가 15%가량 또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장주를 또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오늘의 히든 종목이 조금 더 큰 상승을 볼 수 있을까요? 현대차보다 이거 공략하는 게 맞다고 봐요. 네. 왜냐면은 현대차는 지금 뭐 공략하면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직 대한민국과 미국의 간색,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간세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처럼 해결이 됐다고 하면은 일본은 현대차라고 할 수 있는 게 도요타나 혼다가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아직 간세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현대차 공략하는 것보다는 현대차의 파트너사를 공략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전문가님께서 현대차를 잡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한 오늘의 공략주 준비해 뒀으니까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핵심 공략주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가치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전차남 전문가님께서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